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 원영석의 진정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 Asian American Freedom Pack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완전 매진 기록했고 연설 제가 한 20분 했는데 뭐 어떤 분들은 제 연설이 제일 좋았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너무 좋았어요. 예, 좋은 분들 많이 만났고 관련된 내용,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 메인스트림 그러니까 여러 인종이 섞인 그런 무대니까 더 신이 나더라고요, 솔직히. 메시지를 그러니까 한인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인종이 왔거든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자, CNN에서 단독 보도했는데 시진핑이 약속을 했다고 그럽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독재자죠. 예, 시진핑이 미국 대선 11월 미국 대선 개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바이든이 먼저 물어봤다고 그래요. 바이든이 먼저 좀 이번에 개입 안 했으면 좋겠다. 언제 개입을 많이 했었나 봐요. 그래서 시진핑은 조 바이든 대통령한테 그 작년 11월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중국이 2024년 미국 대선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지난 주말 중국 외교부 장관이 바이든의 국가안보부 장관에게 재차 확인했다고 이 대화에 정통한 사람이 그 두 명의 인물이 CNN에 전했어요. 예. 그래서 인용 보도한 겁니다. CNN이. 그러니까 이전에 보도되지 않았던 시진핑 주석하고 바이든의 만남은 두 초강대국 간 역사적으로 그 높은 군사적, 경제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몇 시간 동안 진행됐었죠.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노숙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날 싹 다 치워줬잖아요. 게빈 뉴섬이. 맞다. 중국에서 시진핑이 와서 우리가 깨끗하게 치워준 거다. 그렇게 또 어처구니 없이 인정을 했습니다. 게빈 뉴섬이. 그러니까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 문제를 제기한 건 이제 바이든이었고 또 지난 주말 방콕에서 열린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부 장관이 이 문제를 다시 거론했습니다. 글쎄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이 미국 대선 개입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습니까? 뭐 그전에는 민주당 쪽 진영이 러시아 뭐 이렇게 떠들지 않았습니까? 러시아 개입했다고? 다 가짜였죠. 전부 다 가짜 뉴스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중국 상대로 바이든이 더 강하게 나올 것 같습니까? 트럼프가 더 강하게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떤 대통령하고 이렇게 더 좋은 관계를 이어갈 것 같습니까? 바이든인가요? 트럼프인가요? 트럼프는 중국 상대로 확실하게 톡톡하게 보복하겠다고 그랬어요. 예. 여기 보시면 China should pay damages for COVID-19 spread. 중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 세계에 퍼뜨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예. 지금 이제 모든 과학자, 거의 절대 다수의 과학자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퍼졌다는 것을 의견이 일치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께서 이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거의 99.9%의 과학자들이 이제 그 중국에서 기원했다. 우한에서 기원했다고 그렇게 의견이 일치하고 있고. 근데 이제 중국 정부는 미국에서 나왔다. 오히려 중국 정부만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중국 정부만 미국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본인이 졌다고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2020년 11월 선거가 갑자기 들이닥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미국에서 나왔다 이게. 그때 이제 한창 논란이 됐죠. 심지어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보도한 거예요. China spends tale that the U.S. Army started the coronavirus epidemic. 미군에서 이렇게 미군 베이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중국이 지금 얘기를 이렇게 왜곡시키고 있다는 제목인데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뭐 그때 미국이 이제 중국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미국 관리들이 그러면서 그 미국에서 바이러스가 기원했다. 미국이 바이러스의 발원지라는 근거 없는 이론을 떠벌리고 있다고 지금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지금 중국 이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이때 대통령이 트럼프였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열받았죠. 예, 진짜 화가 잔뜩 나가지고 이거 그대로 둘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 발언된 거를 그 누구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쿵플루라는 발언까지 했죠.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건 중국 거지 미국 게 아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어느 정도 미국도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뭐냐면은 닥터 파우치 박사가 게인 오브 펑션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국 우한 연구소에 그 예산을 줬어요. 예,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팩트예요. 트럼프가 이제 관세 폭탄 계속 이어서 터뜨릴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국 상대로.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이제 좀 강경한 편이에요. 중국 상대로. 그리고 트럼프가 첫 번째 임기 때 그 중국 상대로 펼쳤던 관세 정책을 바이든이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든도 의외로 중국 상대로 좀 세게, 그러니까 최소한 정책적으로는 생각보다는 좀 그래도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런 AP 통신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China sees two bowls of poison in Biden and Trump. 그러니까 두 개 독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And who is the lesser of two evils? 둘 중에 누가 덜 사악한지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더 나을까? 글쎄, 제가 볼 땐 트럼프가 나을 것 같아요. 중국 입장에서. 왜냐하면 바이든은 너무나 지금 많은 전쟁을 야기시킨 주인공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궁극적으로는 바이든 때문이라고 보고, 이스라엘, 하마스도 역시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가 이란한테 돈을 엄청 풀어줬죠. 그리고 이란 핵합의도 너무 일방적으로 이란한테만 유리한 그런 딜이었고,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기득권들이 전쟁을 선호한다고 봐요. 이렇게 anti-establishment, 아웃사이더들이 전쟁을 반대하고. 자, 이제 2월 24일에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가 열립니다. 그 전에 이제 네바다 코커스가 있는데 네바다 코커스는 이미 트럼프가 다 가져갔어요. 데이원을 사실상.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여기서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벌써 35% 앞서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니키 헤일리의 고향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주지사를 했잖아요. 근데 불륜설 터지면서 제가 볼 때는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트럼프 지지율이 무려 59%, 헤일리는 24%에 머물러 있습니다. 갈수록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지금 이제 트럼프로 집결하는 모습이고 기득권조차 라나 맥다니얼 공화당 전국위원장조차 트럼프한테 집결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니키 헤일리가 만약에 무슨 정말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트럼프가 특히 이제 소수계 사이에서 인기가 급등하고 있는 게 놀라워요. 소수계 사이에서 유독 인기가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아질 줄은 저도 많이 놀랐어요. 지금 특히 라틴계 흑인들 사이에서 인기 많아지는 거는 벌써 그 유튜브에서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좀 시키려고 그래요. 그 흑인들이 얼마나 열광하는지, 지지율이, 그리고 제가 아는 친구 그리고 여러 명도 이제 그 흑인들이 있는데 이제 민주당이었다가 이번에 트럼프 찍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 한 8명 정도, 8, 9명 정도, 원래 민주당원인데 트럼프 찍겠다고 하는 사람이. 근데 그럼 LA가 그렇다면은 LA 쪽, 그러니까 남가주 쪽이 그렇다면은 미 전역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뭐 여러분께 누차 얘기했잖아요. 트럼프가 정말 이렇게 백악관 가는 게 쉬울까? 좀 어떻게든 기득권이 많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조사들 보면은 USA Today, 뭐 서퍼 유니버시티 조사, 이거 최근 조사인데 보면은 트럼프가 일단 39대 37로 앞서고 있고, 이제 로버트 케네디가 앞서면은 37대 34로 앞서고 있다는데, 여기 보시면은 바이든이 그전엔 63% 지지율인데 2020년 때는 87%였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지율이 내려간 거죠. 바이든으로서는 24%나 내려간 거예요. 특히 이게 고무적이에요. 35세 이하 유권자들 사이에서 37대 33으로 이렇게 앞서 있습니다. 이거 정말 꿈 같은 드라마 같은 이거 지지율이에요. 공화당원이 35세 미만 유권자 사이에서 37대 33? 이대로면은 정말 압승이죠, 트럼프가. 자, 라틴계 사이에서도 39대 34로 앞서요, 트럼프가. 라틴계 사이에서 39대 34로 이렇게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라틴계도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흑인 표심을 이제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미시건주 디트로이트 흑인 교회도 찾아가고 그랬죠, 트럼프가. 아마 최근 수십 년 내 공화당 후보, 대선 후보로서는 처음이었을 거예요. 트럼프가 그렇게 그 도심에 있는 그런 흑인 교회 간 그 공화당 대선 후보는 저는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트럼프 외에. 근데 근래에 들어서. 그래서 사실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자꾸 뭐 인종 카드 꺼내고 그랬잖아요. 내러티브 만들기, 언론의 내러티브 만들기가 무서워요. 그래서 이게 성숙하지 못하면은 거기 그냥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사악함을 잘 안다면, 그 교활함을 잘 안다면은 모르죠. 대부분은. 하지만 그 사악함과 교활함을 안다면은 이게 보입니다. 예, 얘네들이 그 인종 카드로 트럼프를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거. 하지만 이제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번 여론조사들 보면 지금 계속 줄줄이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유리하게 나오고 있는 게 특히 이제 라틴계 표가 많이 오고 있고 흑인 표심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 최근 여론조사 보면 라틴계하고 흑인은 있는데 이렇게 그 아시아는 따로 없는데 일반적으로 아시안 중에서는 베트남계로부터 지지율이 높고 트럼프가 그 다음에 이제 한인들이 많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한인 중에 이제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바이든이 플로리다에서 그 후원 행사를 가졌는데 트럼프를 두고 루저다. 대선이 이제 후끈 달아오른 모습이죠. 예. 바이든 calls Trump a loser as he raises money on ex-president's home turf in Florida. 플로리다가 이제 트럼프가 있는 곳 아닙니까? 말을 하고 뉴욕에서 완전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 땅에 쳐들어가서 트럼프를 루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방송에도 얘기 드렸는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바이든한테 이제 바이든한테 지지를 표명할 거다. 제가 볼 때도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한 언론에서는 좌파 언론이죠. 18% 포인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다. 테일러 지지에 따라서. 전 그거 말도 안 된다고 보고 어차피 테일러 팬 중에서는 바이든 팬이 더 많을 겁니다. 예. 자, 지금 국경 난리죠. 텍사스 쪽 국경. 지금 국경 문제, 불법 체류자들이 막 들어오고 있고 뭐 사실상 열린 국경 정책 펼치고 있으니까 바이든이 이 국경 문제는 바이든의 탓이다. 뉴욕타임스도 심지어 뉴욕타임스 급진 좌파 언론 뉴욕타임스도 인정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내셔널 리뷰가. 우파 진영의 음모론자가 물론 좌파 진영은 음모론 집단이죠. 뭐 가짜 뉴스에 다 이제 세뇌당했으니까. 근데 우파 진영에도 일부 음모론자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그 팟캐스터 중에서는 아주 악명 높은 X22 거의 뭐 희대 사기꾼이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하고 싶고 그 친구는. 근데 이제 워낙에 여론몰이를 많이 해서 막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유명 인사들도 이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하고. 어쩔 수 없이 팔로워가 많으니까. 완전히 그냥 트럼프가 다 이겼어. 여기저기 다 이기고 다녀. 오늘도 이겼어. 어제도 이겼어. 내일도 이겼어. 뭐 이런 식인데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었어. 뭐 이러는데 좀 미친 정신병자 내러티브죠. 솔직히. 그 막 베니 존슨 이런 농객들도 자꾸 욕을 푸시해요. 그 일부러 캔자시티를 이렇게 이기게 해가지고 테일러 스위프트하고 이렇게 둘이 지금 사귀잖아요. 그 트래비스 켈시 맞나요? 예. 트래비스 켈시. 그 캔자스시티 치프스 타이트 엔드. 예. 그래서 요 둘이 사귀어서 지금 이것도 거의 그냥 맞춤형으로 누가 꾸민 거고 이제 우승을 할 거고 이 커플이 바이든을 지지할 거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비벡 라마스와미도 이제 그런 트윗을 올렸어요. 저는 그건 음모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솔직히 캔자스시티 치프스가 그날 경기를 더 잘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이라이트. 17대 10으로 발티모어 레이븐스를 이겼거든요. 캔자스시티 치프스가. 정정당당하게 이겼고 발티모어 레이븐스가 실수를 연거푸하고 펌블 거푸하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니라 진짜 정정당당하게 캔자스시티 치프스가 이겼고 패트릭 머홈스 쿼터백도 정말 잘하잖아요. 제2의 지금 탐 브레이디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년 연속 한 4년 연속인가요? 예, 강팀이에요. 캔자스시티가. 예. 문화 충격도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한테 유리한 뉴스들이 계속 이상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새. 스눕독, 안티 트럼프였는데 트럼프를 이제는 좋아한다, 사랑한다. Nothing but love and respect. 그리고 존경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뭐 릴 웨인도 이제 일찌감치 트럼프 좋아했던 친구고, 그 친구 같은 경우엔 특히 이제 Death Row Records, 스눕독하고 닥터 드레 그리고 그 수즈 나이트가 그러니까 스눕독, 닥터 드레가 스타였고 수즈 나이트가 설립한 사람이죠. 그 Death Row Records를. 거기에 있던 마이클 해리스가 이제 그 구속돼 있었는데 마약 이슈로 근데 풀어줬어요. 사면해줬습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Donald Trump, he ain't done nothing wrong to me. 나한테 잘못한 적 없다. 트럼프가. 옛날하고 말이 완전히 달라요. 옛날에 뭐 F 트럼프 그러더니 he has done only great things for me. He pardoned Michael Harris. 나한테 좋은 일만 해줬다. 마이클 해리스를 사면해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11년 9월, 3월에 이렇게 그 트럼프 로스트도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나와서 이렇게 트럼프를 조롱하는 한 10명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막 줄 서서 이렇게 조롱을 막 했죠. 예. 재밌었어요. 예. 카메디 센트럴에서 했는데. 이때 스눕독이 친구로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메인스트림하고 기득권이 워낙 트럼프 싫어하니까 거기에 이제 발을 맞출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스눕독이. 그래서 이렇게 트럼프 광대처럼 나온 트럼프를 이렇게 총으로 겨눠서 죽이는 그런 뮤직비디오도 찍었고 만약에 오바마를 상대로 저런 걸 했으면 어땠을까요? 스눕독이. 자,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이렇게 유세를 하다가 저기 니키 헤일리가 근데 이 중에 청중 중에 한 명이 니키 헤일리를 향해서 We know where your money comes from and we are sick of the wars. 당신이 어디서 돈 받는지 다 안다. 그리고 우리는 전쟁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쟁 광이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네오콘이라고. 그래서 뭐 비벡 라마스와미 같은 경우에도 그랬죠. 니키 헤일리는 옛날에 조지 W 부시, 딕 체이니처럼 전쟁광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거다. 그렇게 비판을 했었죠. 자, 이렇게 뉴욕타임스는 여전히 급진 좌파 언론처럼 어떻게 하면 바이든이 트럼프를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오피니언 피스를 냈고요. 자, 제가 진정 통해서도 누차 말하지만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그 메인스트림 미디어에 세뇌당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세뇌당하신 분들을 이제 깨우치려고 제가 진정을 출범을 했고 뭐 그 전에 오베드도 했고요. 굉장히 이제 안타까워요. 예. 메인스트림 미디어에 이제 완전히 세뇌당한 거 보면.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우파 진영에서는 이런 음모론 사이트에 또 빠지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리고 트럼프한테 유리하다고 하기엔 좀 뭐 웃기죠. 예. 어쨌든 그 일리노이주가 트럼프 투표용지에서 이름 못 뺀다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일리노이주 선거관리위원회는 트럼프 이름을 모두 일리노이주의 정당별 대선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제거할 수 없다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두 8명으로 구성된 일리노이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단은 그러니까 그 민주당 4명, 공화당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밝혔어요. 선관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 그러면서 트럼프를 비롯해 바이든 이름을 오는 3월 19일 열리는 정당별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그대로 두는 방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운영하는 뇌 임플란트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인간 뇌에 컴퓨터 칩을 심는 데 성공했습니다. 작년 9월 임상시험 참가자 모집에 나선 지 4개월 만에 실제 이식이 이제 진행된 건데요. 머스크는 지난 29일 자신의 X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제 뉴럴링크로부터 칩 이식을 받은 첫 번째 환자가 잘 회복하고 있다. 초기 결과로는 환자가 양호한 뉴런 스파이크, 그러니까 신경 자극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앞서서 뉴럴링크는 작년 9월 경추 척수 부상이나 근 위축성 측삭 경화증, 그러니까 루게릭병으로 인한 사지 마비 환자를 임상시험 참가자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5월 소형 칩을 환자의 좌뇌 그리고 우뇌에 직접 이식하는 임상시험에 대해 FDA
승인을 받은 지, 그러니까 식품의약처 승인을 받은 지 4개월 만이었는데요. 이번 임상시험은 뇌, 그리고 컴퓨터 인터페이스 칩을 삽입하고 칩이 사람의 특정 생각이나 동작을 할 때 나오는 뇌파를 분석해서 기계에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머스크는 이 기술로 시각장애인 시력을 회복하고 사지 마비 환자 근육 운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 뉴럴링크는 지난 2021년 원숭이 뇌에 칩 2개를 이식해서 생각만으로 간단한 컴퓨터 게임을 즐기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원숭이 23마리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이 중 15마리가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뉴럴링크.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대단한 인물임은 부인할 수 없어요. 이 사람 그 자서전이 아니라 전기 읽어보면 보통 인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언론인으로서는 트위터를 사서 이렇게 X로 만들었다는데 예. 개인적으로 저는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일론 머스크. 그 점에 있어서. 예. 자, 진정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